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창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전해주시는 이묵렬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또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예. 아니 그때 얘기하셨던 마마된장. 예. 관심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뭐 직접 드셔보신 분들도 아마 뭐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맛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뛰어나고 브랜드의 그런 캐릭터가 워낙 좋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경남 합천의 할머니들이 만든 된장으로 음식을 만든다. 그렇죠. 예, 된장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예. 더 끌리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취지가 워낙 좋고요. 또 믿을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하다 보니까 예, 많이들 선호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그 준비를 하면서 그 육수를 조금 편하게 한번 팩으로 해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그 육수 업체랑 한번 미팅을 했어요. 아. 근데 이제 육수 업체에 이제 레시피를 제공을 하면은 그걸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팩으로 만들어서 이제 매장에 보내주는 건데 먹어보니까 매장에서 직접 끓인 맛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맛이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예. 육수 업체 사장이 프랜차이즈가 다 그렇지 않느냐. 에이. 프랜차이즈에서 이런 장인 정신을 기대하는 거는 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이 그건 너무하네. 이건 관행이니까 무조건 그냥 가자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 육수에 관해서는 매장에서 직접 끓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프랜차이즈 하면은 좀 획일된 맛 그리고 물론 어떻게 보면은 또 가맹점주분들께서는 원하실 수도 있어요.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근데 맛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그 마마된장의 브랜드적인 성격상 약간은 불편하더라도 육수는 직접 끓이시고 근데 예. 육수 끓이는 거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큰 통에 그냥 그 재료 넣고 끓이시기만 하면 되니까 예 오픈 때 물 한 번 이제 받아서 육수통 한 통 반 정도 이제 끓여 놓으시고 이제 그걸로 이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수고는 사실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맛있는 음식이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같이 하고요. 예. 어떻게 보면 그 육수 회사 사장님이 국내 프랜차이즈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쉽게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가 뭐 이 정도면 약간 어느 정도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프랜차이즈가 결국에는 화두에 오르고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프랜차이즈에 가서 먹었는데 맛있어. 그럼 이거는 세뇌가 된 거군요. 감미료의 맛이죠. 사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중앙외식협회에서 매월 그 잡지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광고들이 많이 있어요. 뭐 마법의 소스, 마법의 뭐 양념 해가지고 이제 그런 광고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 라면 스프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MSG가 많이 첨가된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뭐 보통 이제 미원과 다시다 기타 등등들이 잘 조합되어 있는 그런 양념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광고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제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들께 필요하거든요. 예, 레시피가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러한 노하우도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이때까지 성행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현재 이제 제품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이제 착한 소비라든지 합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소비자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차이점이 있다라면은 분명히 그거는 강점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희가 된장 먹는 이유가 이게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렵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하고 맛있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마된장도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에서 더 맛있는 맛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뭐 사실 그렇게 진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그 정도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사하시는 분이 그 정도는 해 그렇죠.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쉽게만 하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맛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게 음식점의 기본적인 소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만 잘 지켜진다라고 한다면은 뭐 꾸준하게 계속 사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애청자 여러분들이 요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마마된장 서울의 본점은 종강역 근처에 있다고 했잖아요. 2호점이 언제 생기는가? 2호점을 지금 오픈을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그 사이트를 좀 찾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강남역을 좀 상권을 좀 디테일하게 돌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선릉역이랑 홍대 쪽을 좀 돌 예정이에요. 양재역은 언제 돕니까? 양재는 그 희망하시는 가맹점주분께서 나타나시면 아이 저희 매일 갈 수 있다니까요. 물론 이제 뭐 양재도 굉장히 좋은 상권인데 아무래도 약간 좀 그 플래그십 스토어의 개념이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대표적인 상권에 들어가려고 지금 자리를 찾고 있어요. 근데 강남역 같은 경우는 그 CGV가 있는 강남역 대로변에 있는 건물 있죠. 거기, 유명하죠. 거기 1층을 보면은 지금 화장품 가게가 2개가 들어와 있는데 원래 거기가 이제 아디다스가 통으로 쓰던 자리거든요. 와. 근데 아디다스가 임대료를 못 버티고 나갔어요. 그래요? 임대료가 1억 5천이랍니다. 월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임대료가 1억 5천이에요? 강남역이 뭐 물론 이제 비싼 거는 알고 있었지만 진짜 해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상상 들어서. 초월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쉑쉑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거기가 좀 많이 비어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좀 싸게 들어갔어요. 쉑쉑버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그것도 비싸네. 근데 그나마 싼 거죠. 그거랑 비교하면은. 그러니까요. 그나마 그 또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예. 강남역을 가게 되면은 강남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오다노 뒤편은 클럽가가 많고 유흥 상권이 좀 발달이 되어 있는 곳이고 예. CGV 뒤쪽 상권은 조금 젊은 친구들이 데이트를 많이 하는 곳, 그 뭐 학원가라든지 병원에 의한 손님들이 많은 곳이라서 예. CGV 뒤쪽으로 선호도가 조금 더 있어요. 고객층이랑 조금 더 매칭이 잘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찾고 있는데 권리금이 막 대부분 한 3억에서 5억 정도. 물론 뭐 개중에 싼 것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이면이죠. 한 번 꺾이고 한 번 더 꺾이는 그 정도 선에서는 한 1억대에서 권리금 형성이 돼 있고요.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남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외지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려는 분들이 도전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상권이라서 그 정도 투자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냥 양재역 하시면 딱 좋을 텐데. 양재는 방송 듣고 계신 그 분들 중에 뭐 양재에서 만약에 마음에 된장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아마도 저 일동제약 직원분들하고 그렇죠. 여기 가정법원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법원 직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도장 찍기 전에 된장.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다스가 그렇죠. 근처죠. 그 다스가 맞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맞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차피 그 도곡동 땅이 어차피 근처니까. 그렇군요. 그리고요, 또 저희 애청자분 한 분을 만나셨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이분은 작년 9월에 연락이 한번 오셨었던 분이에요. 연락이 오셔서, 그러니까 작년 9월 기준으로 내년 7월 정도에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한번 연락이 오셨었던 분인데, 다시 이제 연락이 오셔서 만나 뵙게 됐죠. 굉장히 사실은 저는 좀 감동을 했어요, 그분께. 어떤 점에서요? 여성분이세요. 여성분이신데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시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그래서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고 계세요. 혹시 결혼은 안 하신 분이세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창업이 꿈이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창업 자금을 마련하고자, 첫 번째 이유는 창업 자금을 마련하고자 그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내가 창업을 했을 때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싶은 업종을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거죠. 이야, 진짜 준비가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께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당장 시작할 상황은 아니셨기 때문에
뭐 이제 간단한 서론 정도의 말씀만 드렸는데 그분은 마음만 먹으시면은 제가 봤을 때 바로 시작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준비를 하는 게 그 창업자 예비 창업자로서의 그 필요한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되었고요. 그분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거는 토스트나 샌드위치류를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프랜차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프랜차이즈가 있죠. 그래서 토스트 가게에서 너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으셨는데 토스트 가게는 아르바이트를 잘 안 쓰거든요. 보통 이제 그냥 직접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토스트 가게에서 아직 아르바이트를 못 하신 게 너무 참 그 안타까움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샌드위치는 뭐 서브웨이라든지 이런 브랜드에서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셨고 현재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충분히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으신 분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당장 시작을 해도 뭐 진짜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가 되시는 시점에 말씀을 다시 한번 뭐 주시면은 그때 언제든지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약조를 했습니다. 그분께서도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빨리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었었던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하신 편인데요. 올해에는 점쟁이가 하지 말라 그래서 점을 보셨군요. 그 점을 보셨는데 점쟁이가 말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로 창업을 하시는 분이 점을 많이 보세요. 그렇겠죠. 제 주변에도 보면은 많이 보십니다. 그리고 근데 점을 보시는 건 전 상관없다고 봐요. 뭐 필요한 수도 있겠죠. 이게 좀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실은 저희도 박 PD가 봤어요. 저희 창업하기 그러셨어요? 전에. 결과 좋고. 저는 안 봤어요. 봤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저희 식구들이 가서 그러니까 대신 물어봐 준 거죠. 대부분 다 그러세요. 주변 분들이 이제 뭐 어머니 뭐 아니면 뭐 부인 뭐 남편 뭐 이런 분들이 보고 야 뭐 잘 된대더라 뭐 이거 조심해라더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 제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판단을 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선택 사항이 왔을 때 뭘 해야 할까요라는 거를 논리적인 배경과 데이터를 근거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에게 맡기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뭐 한참 동안 뭐 수익률이라든지 본인과 어울리는 업종을 잘 골라서 설득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커피숍으로 결정을 내리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저 근데 커피숍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 뭐 때문에 그러시나요? 점쟁이가 커피숍 하지 말랍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럴 때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비선 실세한테 휘둘리는 게 이게 다 근거가 있어요. 그렇죠. 뭐 불확실성한 그 미지의 무언가에 대한 좀 그 해소를 위해서 물론 보시는 그러한 심리는 저도 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뭔가 판단은 그래도 본인의 논리가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올해는 하지 말라고 이제 그분도 이제 그렇게 조언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근데 그러면 웬만하신 분은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그거 각오를 딛고 하시는 분은 사실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창업은 보류하면 보류할수록 좋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 봐주신 분께 오히려 좀 잘 얘기하실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면 직장도 지금 다니시고 계시고. 그렇죠. 굳이 사실은 뭐 하지 않으셔도 지금 되게 열심히 사시면서 그렇게 자금을 모아두신 건데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되시면 물론 이제 연락을 주시겠죠. 뭐 오늘 아마 하는 방송도 듣고 계시겠지만 아무튼 그 판단과 의사결정의 순간에는 논리적인 그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른 분들 방송을 듣고 계신 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혹은 뭐 어떤 심사숙고를 하고 계신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점을 안 보는 이유가 제가 이제 예전에 스포츠지 있을 때 스포츠지는 이상한 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저더러 점 특집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서울 시내 전역에 점으로 유명한 벨트를 5군데를 제가 돌아다녀가지고 매주 한 페이지씩 썼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이화여대 그쪽이 굉장히 핫했거든요. 그쪽에 갔는데 거기 점 보는 분이 이제 거기는 카페와 점을 겸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곳 많죠. 그래서 그래도 오셨는데 점을 봐주겠대요. 뭐 공짜로 해준다니까 뭐 저는 그러세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마 30대 초반이었나 이랬을 거예요. 네. 사업운이 있는데 잘 될 것 같다. 예. 다만 40대가 되면 시작을 해라.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이상을 하면 얼추 40대 초반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30대 초반에 할 때보다는 인맥도 더 많고 그렇죠. 지혜도 쌓이고 예. 자본도 좀 더 쌓이니까 예. 당연히 40대 때 하면 사업이 더 잘 되겠죠. 그렇죠. 당연한 일을 그분은 예언이랍시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이라는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집에 사과나무 있지? 뭐 있으면 얘 있습니다. 없으면 그거 없으면 잘 있었으면 큰일 났어. 그렇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때 상황을 맞게 하는 건데 뭐 요거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갔다 온 분들의 이제 얘기를 공통적으로 제가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이런 뭐 상담이라든지 카운셀링에 대한 문화가 아직까지 많이 확산이 안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점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의 속에 있는 내용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그거 자체로 좀 그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신과 병원 가는 거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뭐 하셔서 본인이 그렇게 심리적인 안정이 뭐 되셨다면 그렇죠. 뭐 그거 자체로는 뭐 충분히 뭐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너무 이제 그거를 신뢰하시면 중요한 판단을 그르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박근혜 꼴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화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잖아요. 예, 저번 주에 깜짝 놀랐죠. 예, 말도 안 되는 뉴스가 전해졌어요. 예,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다루었던 이제 브랜드죠. 미스터 피자의 정우현 회장의 예, 구형 결과가 나왔죠. 예, 예. 검찰에서 이제 실제로 한 8년 정도로 이제 구형을 선고했었던 것 같은데 그 판결이 좀 너무 얼추당추도 않게 나와서 그 일부 몇 항목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가장 이슈가 됐었던 치즈 통행세 예. 그리고 보복 출점 이 두 가지 사항이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재판을 했나가 의심스러워요. 예,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고요. 예. 이유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치즈 통행세 같은 경우는 그 미스터 피자의 논리가 그대로 그냥 그 판사가 읽어주더라고요. 뭐냐? 그러니까 치즈 통행세를 거둔 건 맞지만 비싸게 팔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죄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보복 출점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출점이었다. 하하. 그리고 그 뭐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프로모션들을 진행을 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정당한 프로모션이었다라고 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김앤장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다시 한번 좀 그런 그 자본에 의한 그 판결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까지도 나오는구나. 아직까지도 시대가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 사법부에 있는 적폐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서지영 검사 그거 보세요. 아니 검사 조직이 과연 그런 일을 할까? 이거 상상이나 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기사의 뭐 부정적인 이제 시선을 갖고 이제 기사를 많이 작성이 됐죠. 실제로 이제 뭐 이것이 맞느냐라는 얘기로 이제 기사가 많이 거론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피자연합도 자연스럽게 거론이 됐어요. 예. 당시 이제 보복 출점은 피자연합을 대상으로 한 미스터 피자의 행동이었고 또 이제 그러한 보복 출점 무리한 그러한 기싸움에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고 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피부에 좀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또 저희 방송을 꾸준하게 많이들 들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을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그렇죠. 말씀을 많이 드렸다 보니까 그래서 예. 같이 아마
안타까움을 조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뭐 뒤집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판결이라는 게 이제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인데 조금 더 힘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소비자분들께서 힘을 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어떤 비도덕적인 행동,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을 때 가맹점주들을 방패로 삼아서 뭐 이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우리가 조금 뭐 앞으로는 잘할 테니까 뭐 좀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소비자분들께서 정말 굉장히 무섭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 행동을 보여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조금 조금 더 우리의 힘이 모여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미스터 피자도 그렇고 그 정우현 회장도 그렇고 아직도 이 전두환 시절을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만약에 정우현이었다면 이러한 판결이 안 나오도록 더 신경을 썼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래도 소비자들이 봤을 때 저 정도는 나와줘야지라는 판결이 나와야 미스터 피자한테도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마 글쎄요 입장 발표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미스터 피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법의 판결이 이렇게 나왔던 것과 무방하게 결국에 브랜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브랜드의 정성적인 사과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합니다. 그래서 BBQ였죠. BBQ가 그때 한번 치킨값 올렸다가 욕 먹고 뭐 사나이답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다가 다시 한번 욕 먹었었던 그런 뭐 얼토당치도 않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 예. 물론 뭐 그 방식은 조금 잘못됐으나 그 브랜드에서 그렇게 사과를 했었던 거는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없었던 일이었기도 했고 뭐 한 번 그렇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또 사과를 하는 데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스터 피자에서도 물론 이제 그렇게 얼토당치도 않은 사과는 필요 없고요. 예, 그 정확하게 소비자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좀 사과가 따라온다면 그래도 뭐 이번 판결과는 좀 별개로 그 사과에 대해서는 또 진정성을 좀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수뇌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죠. 지금 미스터 피자가 뭐 주가도 굉장히 지금 폭락이 돼 있고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정우현 회장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일 수 있으나 브랜드 자체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더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게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 고민의 결과가 과히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보복 출점 이거 당연시하게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법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그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복 출점에 대해서 정당한 출점이었다라고 이렇게 판례가 생겨버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누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었는지 진짜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대부분의 분들께서 같이 그렇게 이해 못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참 참담했습니다. 예. 뭐 분명한 것은 김현장이 참 일을 잘하는구나. 그건 알 수가 있죠. 예. 돈을 얼마 썼는지는 모르지만 참 자본의 힘 그리고 원리가 다시 한번 조금 도덕적인 부분과 어떻게든 좀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김인장 얼마나 사실은 뭐 대단한 그룹입니까 사실은 뭐 똑똑하고 뭐 일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집단인데 왜 그러한 좀 능력을 더 좋은 곳에 썼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수수료 많이 준다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넙죽넙죽 받아먹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죠. 더 좋은 곳은 아마 수수료가 적을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대한민국 영화의 역사를 바꾸고 있는 신과 함께라는 이제 영화가 있잖아요. 그 신과 함께 원작을 보면은 원래 있었던 인물이 영화에선 삭제가 됐어요. 원래 원작에서는 변호사가 진기한이라고 있죠. 진기한 변호사가 지옥을 돌아다니면서 변호를 해줍니다. 그 사람이 국선 변호사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초엘리트 수석 뭐 이런 변호사가 그냥 국선 변호사가 되면서 이제 그 논리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저승 갈 때 이제 노잣돈이라고 하죠. 그게 없는 사람들은
비싼 변호사를 못 쓰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저승도 똑같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악행을 많이 했더라도 비싼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저승에서도 판결을 조금 덜 받고, 그래요? 예,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그러한 내용이 사실 원작에 담겨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주인공은 진기한이라는 변호사를 만나서 이제 무사히 이제 지옥을 다 통과를 하는데, 그 진기한이라는 변호사가 국선 변호사예요. 아하. 근데 이제 그러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선 변호사의 길을 선택한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인물이 영화에서 삭제가 돼서 사실은 원작 팬들이 굉장히 좀 안타까워했는데, 현실에서도 그런 그 변호사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러한 말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렇죠. 원작이 더 깊은 감동을 줬었던 겁니다. 예, 뭐 변호사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분들도 있고요. 그 변호사 하시다가 국회의원 하시는 박주민 의원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뭐 예, 예,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뭐 그런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신 예. 거고, 뭐 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러니까요. 항상 그러한 사회에는 양면이 다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만, 아무튼 이번 사건은 저 뭐 개인적으로도 조금 화도 많이 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예. 뭐 이제 화난 김에 김현장 앞에 가가지고 피자를 몇 판 이렇게 던져놓고 올까요? 그걸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제가 마마된장에서 된장을 좀 받아서 된장을 좀 던져놓고 올까요? 좀 좋은 된장 쓰긴 아깝고, 예. 예. 아무튼 뭐 좀 싸고 냄새 많이 나는 된장으로 한번 골라가지고 청국장이나 한번 섞어가지고 예, 냄새 팍 나게. 예, 좀 진짜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만두 브랜드 하나 이야기를 예.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본사에서 뭐 이제 매출도 약간 좀 속여서 오픈을 하고, 그 인테리어 비용도 조금 과도하게 납부를 해서 문제가 되셨었던 분께 이제 제가 상담을 한번 해드렸었잖아요. 예. 그분께 이제 다시 한번 연락이 왔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좀 시간이 많이 경과하면서 자리를 잘 잡아서 뭐 매출은 어느 정도 조금 오르셨다라고 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더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하는데, 예. 그때가 그 임대차 계약 재계약을 하는 시점이 이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었죠. 그 임대료 상한선은 5% 이내로 제한이 됐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전세권 환산했을 때 얼마인지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그 아무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90% 이상의 물건이 포함되는 것이고, 예. 제가 봤을 때 그 비만두 그 자리는 제가 임차 조건을 들었을 때 충분히 거기에 포함이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예. 근데 그 임대인이,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안 하고 그 관리인을 통해서 이렇게 통보가 오는 편인 건데, 예. 15%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전달했다고 해요. 그거 불법 아니에요? 불법인 거죠.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럴 때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의가 오셨어요. 예. 진짜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갑과 을로서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예. 근데 내가 좀 뭐라 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생각이 복잡하신 거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운영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법안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그 법안이 조금 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건데, 이번에 그 임대인이 요구한 건 같은 경우는 개정 전 상승 폭도 넘는다. 그렇죠. 그렇죠. 개정 전에는 9%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건물주 다들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좀 어렵고, 왠지 모르게 막 설날에 과일 세트라도 하나 보내줘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세요. 예. 그래요? 그럼요. 예.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건 김영란법에 안 걸리나요? 뭐 19,000원짜리 그렇죠. 뭐 공무원이나 언론이 아니니까. 예, 그리고 그냥 순수한 그 관계잖아요. 그렇죠. 예, 청탁이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러한 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건물주의 눈치를 많이 보고 이렇게 좀 굽신굽신 되시는데, 아니 그냥 어떻게 보면은 건물주는 내가 주는 임대료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생활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네, 물론 이제 너무 떵떵거리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적법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당연하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다.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거는 임대료 상승폭의 제한과 그거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는 게 선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이 되는 물건이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재 개정된 법안에 따라서 5% 이내 임대료만 상승을 해야 하니 수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내쫓을 수도 없어요. 5년간 영업권을 보장을 받으시기 때문에 예예. 예,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제 얘기를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임대인이 그걸 모르고 있을 리가 없어요. 네.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어물쩍 넘어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 그냥 넘어가면 그냥 15% 올린 거 그대로 그런 받고 거죠. 예. 이게 아니다 따지는 사람한테만 다시 5%로 그렇죠. 조정하고.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야. 예, 그러겠죠. 아 깜빡했다. 예. 맞아 바뀌었지 이러면서. 여기 왜 일이 갑자기 써져 있지? 하면서 그때서야 일을 지울 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십자리를. 그렇기 때문에 그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물론 이제 다들 잘 챙기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시 한번 그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보시기 위해서는 예. 임차인분들께서 스스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정안의 내용을 정말 그 잘 숙지하시기를 바라고요. 본인이 임차를 해 있는 물건이 해당 법안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시면은 그거는 뭐 어떻게 따지고 뭐 이렇게 싸우고 이럴 부분이 아닙니다. 예, 정확한 기준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건물주가 빈정상했어. 아이씨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줄 알았는데 법을 따지고 들어? 이러면서 금액과 관계없이 나 당신이랑 계약 안 할래. 기분 나빠. 이런 식으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는 없나요? 거기에서도 그런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영업권을 5년을 보장을 해준다라는 게 임대차 보호법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네. 그래서 그 계약을 안 해주더라도 5년간은 영업권을 보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걸 명도를 친다라고 저희 표현을 하는데 임대인이 조금 좀 악랄한 경우는 예, 임대차 계약서에 이제 계약 해지 사유를 몇 개를 달죠. 뭐 이럴 경우는 해지한다, 이럴 경우 해지한다 해서 억지 사유를 만들어서 명도를 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때 한번 제가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대기업에서 그렇게 권리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임차인을 명도를 쳐서 내쫓아 버리고 본인들이 더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예, 기억납니다.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소송 담당자들이 또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명도 전문 소송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고용을 해서 명도를 칠 수도 있어요. 예,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쫓겨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악의적인 그런 예외적인 조항 그런 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근데 그 대부분 그냥 표준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쫓겨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건물 같은 경우도 이제 관리인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를 보면 관리단이 있는 건물인 건데 관리단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가 자체적인 서식이 있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 내용이 조금 더 디테일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뭐 건물에 손상을 일으켰을 경우 혹은 뭐 임대료를 뭐 미납했을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그 해지 사유고요. 그리고 근데 대부분 임대료가 밀렸을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예전에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홈플러스 다닐 때 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입점한 건물이 매각이 예정이 돼 있었던 거죠. 예. 그 건물과 그 옆 건물이 매각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거를 한꺼번에 밀어버리고 쿠르트였나 어디서 이제 사옥을 지으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쫓아야 되는데 계약이 이제 10년으로 계약이 돼 있으니까 내쫓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짜리 건물이었으면은 갑자기 합의가 안 됐는데 1,500만 원짜리 세금 예산을 발행을 한 거예요. 건물주가.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지급을 안 한 거죠. 예. 그게 문제가 돼서 계약 해지 건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대료가 미납이 됐다. 라는 사실 근거로 결국은
해지가 됐어요. 그거는 50%를 인상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거 자체가 지금 위법이잖아요. 근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이 안 됐어요. 아하.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진짜 악랄하다. 네, 사실은 그때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임대료만 지급을 한다라는 내용 증명과 기존의 임대료만 지급을 했었더라면 해지까지는 안 당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대기업이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거죠. 예. 그거를 이제 결제를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나갈 거를 안 거죠.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팁을 어디서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야. 그렇게 해서 2달치 임대료가 미납이 되면서 걔 해지가 당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뭐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건물 같은 경우는 빨리 비워줘야 되는 입장이었고 이미 매각을 한 상태였는데 항소를 계속했죠. 그럼 여기선 결국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리한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결국 보상금을 주고 그 계약을 해지를 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나요? 계약서를 쓸 때 건물주가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또는 주위에 민원이 잦을 경우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충분히 있죠. 예.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걸 근거로 계약 해지를 또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동에 있는 또 어떤 매장이 있었어요. 그 매장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사용한 물이 복도로 스며들면서 복도에 이제 그 대리석이 약간 변색이 된 거죠. 예. 그걸 근거로 건물에 손상을 끼쳤다라며 계약 해지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뭐 이제 결과적으로 계약을 해지까지는 면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건물도 마찬가지로 관리단이 있었거든요. 관리단에서 그거를 좀 주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었고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내쫓아야 그 권리금 없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내쫓음을 당할 때도 원상복구는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임차인은 철거 비용도 발생을 안 시키고 권리금도 발생을 안 하면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명도 소송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명도 소송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좀 디테일한 계약서가 준비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그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자본력이 갖춰진 상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있는 곳에서 하는 거죠. 기업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 놈들이 더 무섭다고 그러한 행위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그 피해를 보는 거는 사실은 임차인들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계약서가 작성이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갑과 을의 관계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굽신굽신하고 항상 이제 갑의 말은 내가 좀 따라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계약서도 뭐 그냥 임대인이 써오는 대로 그냥 보고 그냥 사인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이번 그 비만두를 운영하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분위기 그리고 이러한 좀 그 건물주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아닌 걸 알면서도 얘기를 못 하셔서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뭐 비단 이분뿐만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사례가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법안이 개정이 됐다라는 내용을 뭐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굉장히 혜택으로 그 적용이 될 수 있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그런 그 마인드적인 부분, 저희가 내는 임대료로 생활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이렇게 대응하시기가 좀 용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의리라고 항상 주눅 들어 있을 필요가 없죠. 자신의 권리는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과거에 롯데에서 그런 행위를 한번 했었죠. 이제 그 대형 유통사에서 이렇게 너무 갑질을 많이 한다라는 게 이슈가 됐을 때 계약서 문구를 수정을 했습니다. 갑과 을이라는 단어 자체를 뺐어요. 그럼 뭘로 갔어요? 그냥 파트너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갑질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거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갑이라는 문구 자체를 아예 삭제를 한 거죠. 그런데 갑질은 계속하는 것 같던데요? 물론 계속하죠. 변하지는 않는 거군요. 근데 뭐 상당히 좀 저는 의미 있는 캠페인이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혹은 어떤 경우는 갑과 을을 아예 바꿔서 써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임대인이 을이 되고 이제 임차인이 갑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러한 마인드적인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임차인분들 많이 눈치가 보이실 거예요. 건물주들이 와가지고 뭐 벽에 못을 박았네 뭐네 뭐 이런 얘기부터 뭐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냥 주택 같은 경우도 뭐 벽에 못 2개 박았다고 뭐 그 계약 해지 당하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못 2개 때문에.
허허허. 얼마나 눈치 보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막 네. 벽에 못질할 때 막 그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저 벽에 못질 좀 하겠습니다. 허락받고 못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이고. 그런 문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최근에는 워낙에 뭐 이제 건물주가 워낙 그 높은 존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뭐 간물주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이제 그 건물주가 되는 순간 약간 좀 그런 마인드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아하. 약간 좀 이제 내가 드디어 건물주가 됐으니 이제 나도 한번 갑질 한번 해봐야지. 약간 좀 그런 마인드가 생기시는 것 같은데. 임차인 없으면은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예. 그쵸.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한 부분을 같이 좀 명시를 하셔서, 임차인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그러한 임대인들을 위한 문화가 더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번 설에는요. 건물주 분들이요. 임차인들로부터 선물 받지 말고 임차인들한테 선물을 좀 보내보면 그렇죠. 예. 이런 캠페인 같은 게 좀 벌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캠페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정우현 회장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갑질하는 건물주들은 특히 지방인 경우에는 금방 소문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다음에 들어올 새로운 음. 임차인 이 사람들이 꺼릴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좀 좋은 상권에 좋은 자리인데 굉장히 오래 비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들어가서 저 자리 왜 비어 있냐 물어보면은 저기 건물주가 성향이 안 좋아서 계약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예. 부동산에서 말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뭐 상권마다 그런 자리가 꼭 있습니다. 예. 건물주가 계약서를 진짜 디테일하게 써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즉시 계속 내쫓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1년 안에 3번씩 막 끼고 그러면은 부동산에서 계약을 안 해요. 아하. 네,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개인으로서의 그런 의무사항이기도 하고 음. 문제가 되는 거가 본인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도 있다 보니까 안 써주는 거죠. 네. 권리가 있든 없든 뭐 자리가 좋든 말든 그냥 말리는 겁니다. 중개인들이. 그래서 예. 실제로 그렇게 돼버리면 임대인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한 문화가 더 정착이 되고 그렇게 나쁜 건물주라고 소문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막 제가 한참 상권 쪽으로 많이 일을 할 때는 막 서울 3대 악행 건물주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 거 재밌네. 네,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그냥 자기들끼리 붙인 거죠. 뭐 이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타이틀을 달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뭐 제 기억나는 건물주는 그 고대 앞에 그 로터리 쪽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예. 거기 건물주분이 굉장히 좀 유명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아드님이 상속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좀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선릉역 쪽에도 좀 유명한 데가 하나 있었어요. 예. 거기도 이제 거기는 그래서 한 3년간 공실로 돼 있죠. 지금까지 아마 공실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계약할 때 건물주 성향을 항상 알아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어지간하면은 그 중개업자들은 계약을 해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좋다고 해요. 건물주 성향 어떻습니까? 물으면 뭐 좋으십니다. 뭐 매장 뭐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와 보시고 그냥 뭐 임대료만 잘 내시면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건 모르죠. 겉과 속은 모르는 거니까 중개업자의 말을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 정도는 그래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진짜 나쁜 성향을 가진 경우는 부동산에서 말려요. 실제로 말리고 그러니까요. 부동산을 한 군데만 가보시지 마시고 몇 군데를 좀 돌아보시면서 옆 부동산에서는 저 물건을 내가 소개를 받았다. 저기도 내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물론 이제 그 부동산 입장에서는 자기랑 계약을 했으면 좋겠으니까 저희 용어로 이제 고춧가루를 뿌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고춧가루를 좀 뿌릴 수는 있어요. 근데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어느 정도 도움은 좀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건물주를 잘 보시고 계약서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은 피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간단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아까 나쁜 건물주 뽑는다고 했는데요. 임차인 분들이 좋은 건물주 요런 리스트도 한번 뽑아보아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몇 년째 뭐 임대료도 안 올리시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러니까요. 많아요? 상권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그렇죠. 가끔 뉴스가 나오는데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좀 더 많이 알려서 그런 분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법안이 이제 변경이 됐잖아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제 부동산
법안이 변경이 되면서 양도세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 임대인들이 조금 압박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임대료 상승으로 해결을 하고 싶은데 임대차 보호법이 또 같이 개정이 됐다 보니까 지금 약간 조금 심리가 불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이제 정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제는 뭐 이런 시대는 끝났구나라고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요.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임차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 앞으로 계속 건물주를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압구정 로데거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직통으로 받은 다음에 예. 한동안 그 어려워하시다가 다시 상권을 부활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내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 건물주들이 같이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 상권에 껴있는 거품을 나만 내린다라고 해서 될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요. 함께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한 거는 굉장히 뭐 좋은 의미 있는 행동이었지만 그 전에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사전에 그렇게 이제는 껴있는 거품들을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압구정은 좀 늦은 감이 있죠. 많이 늦었죠? 예. 아니 근데 저희도 좀 많이 늦었어요. 시간이 또 많이 됐네요. 오늘 하시기로 한 푸드트럭 그렇네요. 벌써 2주째 못하고 있는데 어쩌죠? 3주째 해야죠 뭐. 예, 다음 주에 저 애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혹시 그 푸드트럭 얘기 꼭 듣고 싶으셨는데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실시간 방송으로 예,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예. 아예 다음 주에는 꼭 해주세요. 예, 다음 그러시면 주에는 되죠. 예, 이번 주에는 사실은 좀 이슈 아닌 이슈 때문에 예. 이제 물론 다음 주에도 뭐 이슈가 항상 생길 수는 있겠지만은 다음 주에는 꼭 푸드트럭 얘기 같이 해드릴게요. 지금 사실 이제 그 겨울이라 지금 푸드트럭이 가장 비수기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시기인데 같이 방송을 통해서 같이 좀 힘내시라고 말씀도 좀 전해드리고 싶고 노점상과 푸드트럭 간의 그런 상관관계가 굉장히 참 애매하거든요. 아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창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전해주시는 이묵렬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또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예. 아니 그때 얘기하셨던 마마된장. 예. 관심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뭐 직접 드셔보신 분들도 아마 뭐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맛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뛰어나고 브랜드의 그런 캐릭터가 워낙 좋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경남 합천의 할머니들이 만든 된장으로 음식을 만든다. 그렇죠. 예, 된장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요거 때문에 예. 더 끌리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취지가 워낙 좋고요. 또 믿을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하다 보니까 많이들 선호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그 준비를 하면서 그 육수를 조금 편하게 한번 팩으로 해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그 육수 업체랑 한번 미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육수 업체에 이제 레시피를 제공을 하면은 그걸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팩으로 만들어서 이제 매장에 보내주는 건데 먹어보니까 매장에서 직접 끓인 맛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맛이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육수 업체 사장이
프랜차이즈가 다 그렇지 않느냐. 에이. 프랜차이즈에서 이런 장인 정신을 기대하는 거는 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이 그건 너무하네. 이건 관행이니까 무조건 그냥 가자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 육수에 관해서는 매장에서 직접 끓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프랜차이즈 하면은 좀 획일된 맛 그리고 물론 어떻게 보면은 또 가맹점주분들께서는 원하실 수도 있어요.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근데 맛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그 마마된장의 브랜드적인 성격상 약간은 불편하더라도 육수는 직접 끓이시고 근데 예. 육수 끓이는 거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큰 통에 그냥 그 재료 넣고 끓이시기만 하면 되니까 예 오픈 때 물 한 번 이제 받아서 육수통 한 통 반 정도 이제 끓여 놓으시고 이제 그걸로 이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수고는 사실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맛있는 음식이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그 희망하시는 가맹점주분께서 나타나시면 아이 저희 매일 갈 수 있다니까요. 예. 물론 이제 뭐 양재도 굉장히 좋은 상권인데 예. 아무래도 약간 좀 그 플래그십 스토어의 개념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하. 조금 더 그런 대표적인 상권에 들어가려고 지금 자리를 찾고 있어요. 근데 예. 강남역 같은 경우는 그 CGV가 있는 강남역 대로변에 있는 건물 있죠. 예, 거기, 유명하죠. 예, 거기 1층을 보면은 지금 화장품 가게가 2개가 들어와 있는데 원래 거기가 이제 아디다스가 통으로 쓰던 자리거든요. 와. 근데 아디다스가 임대료를 못 버티고 나갔어요. 그래요? 임대료가 1억 5천이랍니다. 월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예. 임대료가 1억 5천이에요? 예, 강남역이 뭐 물론 이제 비싼 거는 알고 있었지만 예. 진짜 해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상상 들어서 초월인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쉑쉑버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거기가 좀 많이 비어져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좀 싸게 들어갔어요. 쉑쉑버거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그것도 비싸네. 예. 근데 그나마 싼 거죠. 그거랑 비교하면은. 그러니까요. 예, 그나마 그 또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강남역을 가게 되면은 강남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오다노 뒤편은 클럽가가 많고 유흥 상권이 좀 발달이 되어 있는 곳이고 예. CGV 뒤쪽 상권은 조금 젊은 친구들이 데이트를 많이 하는 곳, 그 뭐 학원가라든지 병원에 의한 손님들이 많은 곳이라서 예. CGV 뒤쪽으로 선호도가 조금 더 있어요. 고객층이랑 조금 더 매칭이 잘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찾고 있는데 권리금이 막 대부분 한 3억에서 5억 정도. 물론 뭐 개중에 싼 것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이면이죠. 한 번 꺾이고 한 번 더 꺾이는 그 정도 선에서는 한 1억대에서 권리금 형성이 돼 있고요. 예.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남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외지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려는 분들이 도전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상권이라서 그 정도 투자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냥 양재역 하시면 딱 좋을 텐데. 예, 양재는 방송 듣고 계신 그 분들 중에 뭐 양재에서 만약에 마음에 드는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아마도 저 일동제약 직원분들하고 예. 그렇죠. 여기 가정법원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 법원 직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예, 도장 찍기 전에 된장.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다스가 예. 그렇죠. 근처죠. 예. 그 다스가 맞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맞는 것 같은데요? 맞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오. 어차피 그 도곡동 땅이 어차피 근처니까. 예. 그렇군요. 그리고요, 또 저희 애청자분 한 분을 만나셨다고 생각도 좀 같이 하고요. 예. 어떻게 보면 그 육수 회사 사장님이 국내 프랜차이즈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쉽게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가 뭐 이 정도면 약간 어느 정도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프랜차이즈가 결국에는 화두에 오르고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프랜차이즈에 가서 먹었는데 맛있어. 그럼 이거는 세뇌가 된 거군요. 감미료의 맛이죠. 사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중앙외식협회에서 매월 그 잡지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광고들이 많이 있어요. 뭐 마법의 소스, 마법의 뭐 양념 해가지고 이제 그런 광고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 라면 스프 아니에요? 이제 뭐
그러니까 MSG가 많이 첨가된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뭐 보통 이제 미원과 다시다 기타 등등들이 잘 조합되어 있는 그런 양념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광고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제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들께 필요하거든요. 예, 레시피가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러한 노하우도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이때까지 성행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현재 이제 제품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이제 착한 소비라든지 합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소비자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차이점이 있다라면은 분명히 그거는 강점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희가 된장 먹는 이유가 이게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렵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하고 맛있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마 된장도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에서 더 맛있는 맛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뭐 사실 그렇게 진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그 정도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사하시는 분이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쉽게만 하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맛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게 음식점의 기본적인 소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부분만 잘 지켜진다라고 한다면은 뭐 꾸준하게 계속 사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애청자 여러분들이 요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마마 된장 서울의 본점은 종강역 근처에 있다고 했잖아요. 예, 2호점이 언제 생기는가? 2호점을 지금 오픈을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그 사이트를 좀 찾고 있는데요. 예. 지난주에는 강남역을 좀 상권을 좀 디테일하게 돌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선릉역이랑 홍대 쪽을 좀 돌 예정이에요. 양재역은 언제 돕니까? 양재는 하셨거든요. 예, 그 이분은 작년 9월에 연락이 한번 오셨었던 분이에요. 예. 연락이 오셔서 그러니까 작년 9월 기준으로 내년 7월 정도에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아하. 예, 그렇게 저한테 한번 연락이 오셨었던 분인데 예. 다시 이제 연락이 오셔서 만나 뵙게 됐죠. 굉장히 사실은 저는 좀 감동을 했어요, 그분께. 어떤 점에서요? 여성분이세요. 예. 여성분이신데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시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그래서 그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고 계세요. 혹시 결혼은 안 하신 분이세요? 예, 안 하셨어요. 아하. 그래서 창업이 꿈이셨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창업 자금을 마련하고자 첫 번째 이유는 창업 자금을 마련하고자 그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고 예. 두 번째는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내가 창업을 했을 때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싶은 업종을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거죠. 이야, 진짜 준비가 철저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께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당장 시작할 상황은 아니셨기 때문에 예. 이제 간단한 서론 정도의 말씀만 드렸는데 그분은 마음만 먹으시면은 제가 봤을 때 바로 시작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정도로 준비를 하는 게 그 창업자 예비 창업자로서의 그 필요한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되었고요. 예. 그분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거는 토스트나 샌드위치류를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프랜차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프랜차이즈가 있죠. 예. 그래서 토스트 가게에서 너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으셨는데 예. 토스트 가게는 아르바이트를 잘 안 쓰거든요. 예. 보통 이제 그냥 직접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토스트 가게에서 아직 아르바이트를 못 하신 게 너무 참 안타까움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샌드위치는 서브웨이라든지 이런 브랜드에서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셨고 현재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고요. 이야. 그래서 충분히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으신 분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시작을 해도 진짜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가 되시는 시점에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면은 그때 언제든지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약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분께서도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빨리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었었던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하신 편인데요. 예. 올해에는 점쟁이가 하지 말라 그래서 점을 보셨군요. 예, 그 점을 보셨는데 점쟁이가 말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하. 예,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로 창업을 하시는 분이
점을 많이 보세요. 그렇겠죠. 네. 아유, 예. 제 주변에도 보면은 많이 보십니다. 그리고 근데 점을 보시는 건 전 상관없다고 봐요. 예. 뭐 필요한 수도 있겠죠. 이게 좀 궁금하니까 예.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실은 저희도 박 PD가 봤어요. 저희 아, 창업하기 그러셨어요? 전에. 네, 결과 좋고. 전 안 봤어요. 봤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저희 식구들이 가서 그러니까. 대신 물어봐 준 거죠. 예. 대부분 다 그러세요. 예. 주변 분들이 이제 뭐 어머니 뭐 아니면 뭐 부인 뭐 남편 뭐 이런 분들이 맞아요. 보고 야 뭐 잘 된대더라 뭐 이거 조심해라더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 제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예. 판단을 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선택 사항이 왔을 때 뭘 해야 할까요라는 거를 논리적인 배경과 데이터를 근거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응. 점쟁이에게 맡기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뭐 막 한참 동안 뭐 수익률이라든지 본인과 어울리는 업종을 잘 골라서 설득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커피숍으로 결정을 내리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저 근데 커피숍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왜 뭐 때문에 그러시나요? 점쟁이가 커피숍 하지 말랍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비선 실세한테 휘둘리는 게 예. 이게 다 근거가 있어요. 그렇죠. 뭐 불확실성한 그 미지의 무언가에 예. 대한 좀 그 해소를 위해서 물론 이게 보시는 그러한 심리는 저도 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뭔가 판단은 그래도 본인의 논리가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예, 그런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 물론 뭐 올해는 하지 말라고 이제 그분도 이제 그렇게 조언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근데 그러면 웬만하신 분은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그거 각오를 딛고 하시는 분은 사실 못 봤어요. 어허. 근데 저는 사실은 창업은 보류하면 보류할수록 좋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점 봐주신 분께 오히려 좀 잘 얘기하실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면 직장도 지금 다니시고 계시고 그렇죠. 예, 굳이 사실은 뭐 하지 않으셔도 지금 되게 열심히 사시면서 그렇게 자금을 모아두신 건데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되시면 물론 이제 연락을 주시겠죠. 뭐 오늘 아마 하는 방송도 듣고 계시겠지만 아무튼 그 판단과 의사결정의 순간에는 논리적인 그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른 분들 방송을 듣고 계신 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혹은 뭐 어떤 심사숙고를 하고 계신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제가 점을 안 보는 이유가 제가 이제 예전에 스포츠지 있을 때